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공탁법 문제집 할 텐데요. 하기 전에 먼저 핵심 정리집 중요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단락별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자, 핵심 정리집부터 볼까요? 공탁은 기출문제 반복한 비율이 80% 이상이에요. 기출문만 열심히 하더라도 16개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공탁은 만점을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수로 하나 두 개 틀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탁은 실무 과목에서 가장 분량 적고 쉽게 실수하는 과목들이긴 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역시 어렵습니다. 공부 정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탁의 법적 성질, 이거는 요즘 거의 출제 안 돼요. 넘기시고 뒤에 4페이지 2번에 있는 거 공부학력 입계할 때 공탁 업무 처리 방향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민사동고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 진정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진정청구권자는 국가배상제도에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급이 공탁과는 직무상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고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해가지고 그런 손해를 국가로 더 줄 수가 있게 돼요. 특례시효는 10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4번이에요. 국가가 공탁에 상당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출고청구권을 확인해서를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공탁 사무 처리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출고청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탁설은 크게 통상공탁권과 특별공탁권이 있는데 통상공탁권은 공탁권을 말하게 돼요. 옆에 이런 공탁권은 단독으로 공탁을 구성하여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임명은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로 사무관에서 지정게 되는데 우리 사무관들 경우에는 꺼리는 직종의 하나예요. 사무관들이 공탁관 임명진을 꺼리는 겁니다. 시금법의 경우에는 그런 법원 주사나 또는 주사부 중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대리공탁관인데 지원자로 지원자는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대비해서 대리공탁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경우는 공탁을 보관자에게 성명과 인감을 알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공탁관도 자기 명의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호행위를 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탁관은 헌금 지급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리공탁관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지 않고 원래 공탁관으로 계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권인데 심사의 경우는 심사 방법과 심사 범위 두 가지가 있어요. 심사 방법의 경우에는 제출 서면만에 의한 형식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뒤에 관련 판례 설례 있는 거 1번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대원에서는 공탁관의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탁이 수리를 하더라도 공탁이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 없는 것을 반대고 조건을 하면은 채권자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 반대급부 기재가 유효라고 그랬죠? 반대급부 경우는 양관계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 이거를 반대급부로 기재하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번은 저당채무 변제 원칙적으로 설득능력 말소에 앞서서 먼저 이행될 채무가 돼요. 따라서 저당채무 변제와 설득능력 말소를 동시행하기로 하는 특이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 이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공탁관은 그런 특이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이한 것으로서 공탁 신청을 해오면은 그런 심사할 권한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번 선례는 출제 않는 선례가 돼요. 공탁서에 피응타로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그런 출급할 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공탁 외에 자기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형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은 그 출국 청구를 인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4번은 압류 정명령이 반기 접관 이상 내용이 이범이라 하더라도 발부되어서 송달되면은 형체밖에 없는 공탁관은 압류 정명의 의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사 범위는 절착 요건과 실상 요건 두 가지 모두를 심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탁 신청 시에 그런 당해 계약이 모이고 공탁이 하여 면책을 놓고 들어간 채무 보존자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 신청을 불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은 직무집행할 때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본 경우는 국가가 손해상한다고 그랬어요. 2번 이 경우 만일 공탁관에게 고의들은 중대한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탁관에게 부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은 심사권에 대항하는 책임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례 1번은 그런 확정 판결을 규발한 자에게 공탁은 주라라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 공탁을 했는데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지평가 선고 판결을 얻은 자에게 공탁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2번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가압 내 해방탁금은 효력조건에 관해서 압류 추심인이 경험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채권적인 일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걸로 봅니다. 3번은 공동탁자를 했는 경우요. 공동탁자인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35억을 변제공탁을 해놨어요. 그 이후에 갑이 자기 지분을 이자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하면은 공탁서로 양도 통지를 할 거예요. 양도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거기다가 통지를 받은 연월일 시분을 기재하고 여기다가 기명날에 납니다. 한 다음에 공탁의 원장, 공장의 원장에도 이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탁 기록에 철합니다. 이런 절차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지분 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인 정이 각종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갑과 을이 이렇게 공동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그런 청구를 한 경우요. 그때 공탁관은 공탁의 원장과 기록을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양도했는데 이자가 공동으로 회수하면은 공탁관은 그런 지급청구권 양도, 지분을 양도한 사람은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실청요건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청요건을 심사하지 않냐고 그런 유죄적 서류 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회수한 것처럼 서류 가지고 지급을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직무상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3번이에요. 4번은 재파단 담보공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공탁을 보관자 지정은 대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뒤로 넘길게요. 2번 그런 지정된 응이나 참고자는 그가 병행하는 영업회에 속한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선량 관리자 주의로서 보관을 의무로 지는 겁니다. 3번은 보관료 청구인데 보관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공탁할 경우는 보관료를 미리 애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공탁기관 이거는 이제 보시고요. 관할 문제인데 직무상관할 통상요건은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시금법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답안은 체크하셔야 돼요. 시금공탁과 변제공탁은 초유사건 심판을 조정한 사건과 화해나 독촉이나 조정사건에 따른 변제공탁 사건을 집행공탁은 오로지 가압류 해방공탁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집행법 282조예요. 재파상 보조공탁은 자체를 수가 있어요. 물치공탁은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치공탁 하나 빠져있는 거 있죠? 상호가정기와 관련된 물치공탁 이거는 시금 부분에서 관할권이 없어요.
상호 가능과 관련된 몰수청탁은 시금문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토지관할인데 토지관할은 원칙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으로 정한 공탁세 공탁을 해주는데요. 그러나 변정탁 경우는 채무이행지 공탁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무이행지인데 1번 그 채무가 추심 채무이면은 채무절서지, 직전 채무이면은 채권절서지 해야 돼요. 그리고 특약이 있으면은 그 정해진 장소로 하는 겁니다. 2번은 특정물 인도 채무는 채권 선율 당시에 물건이 등록해야 돼요. 특정물 이후 채무는 채권자 현소제라는 겁니다. 4번 이국의 조서를 가진 대한 금전 채무를 국내에서 이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장소에서 공탁하면 돼요. 어음보상 변제 채무는 어음 발행인은 영업소나 조소지가 됩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가번 채권이면은 각 채권별로 해당 공소에 공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번 채권이면은 그중 1인으로 조치하면 돼요. 2번이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죠. 채권자가 사망해가지고 수인으로 상속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주소가 다르면은 상속별로 나누어서 공탁하는 겁니다. 상대불화 정탁은 그중 2인 할 수가 있고 토지 수용보상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할 수가 있어요. 미융합과 잔해의 경우에는 그 사무처가 대리점에 본전 소재의 공탁세 공탁하는 겁니다. 일국인 제공의 경우에는 국내 조사나 거소가 없는 일국인 제공의 변제 공탁은 직전 채무 경우에 다른 법령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세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이 두 가지요. 직전 채무일 거, 법령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예요. 파단관제의 경우에는 파단관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이게 채무에 연결되는 겁니다. 형사공탁 특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관련 선례 1번 저작권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저작권자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공탁세, 그것과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 공탁세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탁자 주소지 공탁세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2번 선례도 출제하는 선례예요.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공동소득체인 갑과 을과 공동소득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갑과 을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공탁금, 대금을 지급하려 했지만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소득체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세에 변적하는 겁니다. 원래 공동소득체의 경우에는 조합이 이른다고 그랬죠. 조합인데 다만 이 공동소득체끼리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이는 가분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공사도급 수급이죠. 공사 도급계약에서 이런 경우 이 2번인데 이번에 화를 펴시고 이런 경우에 만일 국가 경우에는 국가가 이렇게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변제공탁 하면서 거기 납세증명서 교부예요. 납세증명서를 교부를 하라. 이거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채무이행지로 공탁할 때 납세증명서 교부를 반대급부를 해가지고 공탁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판례 중 하나여야 돼요. 관할위반은 변제공탁 위험한 관할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공탁권은 불수리할 수 있게 돼요. 수리했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사고를 이유로 회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을 출고하면 하자가 체유되어서 당초부터 양성이 되는 겁니다. 재가담 변제공탁은 임으로 정한 공탁 사무인데요. 영업변제공탁 경우는 근거 본령에 관할이 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신 전문 분역부정이죠. 여신 전문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공탁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한번 철저히 이루어졌고요. 집행공탁은 관할이 없습니다.
보강공탁은 시급무번을 제외한 모든 공탁수에 가능합니다. 공탁의 당사자나 당사 능력은 사법상의 권리 능력자 이 사람들이 당사능력을 갖습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면은 당사 능력을 인정하지만은 조합은 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청란 중견리사, 해당 건전리사, 파단 중견리사도 어떤 권리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능력을 인정하게 돼요. 네 번째, 한편 자연인이 사망하면은 당사 능력도 당연히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으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으면은 공탁은 상수인의 공탁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관련 선례 1번 회산관전회사이고요. 2번은 토지 수용 경우는 A적으로 절대부당책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뒷페이지 3번은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이에요. 이것도 한번 출제 이루어졌어요.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은 피공탁자하고 동일 생활을 해서 공탁관의 판단이 개별이 없고 공탁 통지서를 송달해 지향이 없는 정도에 이르야 된다는 겁니다. 964 1차 전압회차 다소기원이에요. 행위 능력은 사법상 행위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공탁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2번처럼 미성년자나 피해 한정 훌경인은 법정 대리인이 공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3번처럼 권리말을 얻거나 의무말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은 대리행위, 법정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를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공탁 행위는 당위무효 행위가 돼요. 5번이 출제한 예제문이에요. 미성년자인 공탁자 미성자인 주소하고 법정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관할은 미성년자인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 능력은 능력적 행위를 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지 수용적 행위는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사적 격인데 당사적 격 몇 페이지 2번하고 5번은 같은 의미들이에요. 5번 따라 피응탁자가 아닌 실제보상 채권자는 피응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보상 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가 5번인데 제3자가 피공탁을 한결에 출구청구로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확인 판결을 갖고는 출구를 할 수 없게 돼요. 출구청구를 양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양도를 해주려면은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3번 조합재산이 수용된 경우는 합의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는 겁니다. 4번 임금채권이 양도인 경우라도 공탁을 할 때는 항상 양도인은 근로자를 피공탁을 해야 돼요. 4번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임금의 경우는 항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임금채권의 양도성을 허용하게 돼요.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임금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양수인은 임금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양도된 경우에 변제공탁 할 때 양도인은 근로자를 피공탁을 해야 돼요. 6번 매도인의 대리인을 피공탁의 변제공탁과 마을군과 청소한 일을 피공탁의 변제공탁은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매도인의 대리인 이게 여러 번 실제 이루어졌어요. 8번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가 있어요. 그 자들이 울산고정인, 재담취득자, 연대보정인, 연대심환자 등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 동의를 얻어서 공탁할 경우에는 원인 사실에 그거를 기재하면 돼요. 관련 선례 1번, 2번은 했던 부분을 넘길게요. 자, 보증공탁인데 재단 보증공탁은 제3자도 공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 동의나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비구란에 제3자로서 공탁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겁니다. 피공탁자가 정의되어 있죠. 손해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를 해야 돼요. 박스에 관련 판례에 있는 거. 그리고 담보적용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3자 역시 담보정자를 대신해서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허지 공탁의 경우는 제3자 공탁이 되잖아요. 피공탁자도 없는 겁니다. 납세자 공탁의 경우는 제3자 담보가 가능합니다. 단번에 제3자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법원 승진에서는 최근에 한번 실제 이루어졌어요. 2022년도 공탁 실무제도를 개정시키면서 제3자도 납세 공탁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겁니다. 지표 공탁은 제3자가 공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번 원칙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아요. 기재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처럼 일반유인데 채권 전력을 공탁하는 경우나 가압류 채권액을 공탁할 경우에는 그때는 피공탁자를 기재를 합니다. 4번이 A라고 그랬어. A. 가압해봉탁 피공탁 기재하지 않아요. 6번은 대학리인 임차보증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그래 임대주택이 양도되면은 주택의 양수인이 면책채무인수인이 준다고 그랬어요. 주택 양수인은 가압류를 이유로 지표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이 요즘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에요. 대학리인은 임차보증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되어 가지고 주택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이거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된다고 그랬죠.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돼요. 이 사람은 일종의 변론 정교 변정 후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들어서 주택 양수인이 가압류 이유로 지표공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가공탁은 제3자 공탁이 안 되고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멀치공탁은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사후 가등기를 신청하는 희소나 관리인 등이에요. 제3자 공탁이 되지 않습니다. 멀치공탁의 공탁자는 국가가 돼요. 이해관계는 안 보셔도 되고요. 공탁물 이거는 생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거 100가지씩 문제 한번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공탁의 법적 성질에서 공법 관계설에 입각한 공탁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본다네요. 1번 출거청구권은 국가를 행도로 직접 민사범으로서 공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맞고. 2번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는 진정청구권 따라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엔 틀렸죠? 공권관계설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 지급이 그런 공탁관 후 직무상 과실로 지급이 되면은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은 변제공탁은 공탁관 후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 후 공탁물 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공탁 성립 시죠. 변제공탁은 공탁 성립 시에 채무가 없어지게 돼요. 공탁 성립 시란 공탁관의 수리 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나입한 때입니다. 4번은 공탁상호 처리해서 국가를 피고로 해서 출거청구로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처럼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공탁 당사인 국가죠. 공탁당사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출거청구권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공탁 당사인 경우에는 절대적 불합치 공탁에서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예요. 공탁을 했는데 공탁 시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예요. 그때는 권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출구청구권 확인을 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적 불합치 공탁을 했는데 피공탁자 중 한 사람,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국가가 되는 경우요. 그런 경우는 다른 피공탁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출구청구권 확인을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뒤에 2절 공탁사와 관할 문제 볼게요. 1번 관할 설명으로서 틀린 것 찾아보냅니다. 1번 시금법 공탁관을 제외한 통상공탁기관인
공탁위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지정 또는 흔히 말하는 공탁기관은 변제 형태에 한하여 직무사항을 하는 것 같게 되는 겁니다. 민법 488조 2항이죠. 민법 488조 2항이에요. 비공작권 절차법 52조 53조 이거는 변제공탁이에요. 민법 488조 2항이기 때문에 변제공탁이에요. 변제공탁. 공탁물을 보관자 선임 사건입니다. 1번 완전지번이고 2번 토지관할 위반은 무효이라고 그랬죠. 무효. 그렇지만은 채권자가 설악하거나 공탁물을 추구하면은 하자가 투입돼서 당초부터 위반성이 되는 겁니다. 맞고 3번 채무 변경서를 하나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채무 성질이 직전 채무이면은 채무자 소지 틀렸죠. 직전 채무는 채권자 소지가 되고 추심 채무이면은 채무자 소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 수용 경우에는 상대 플라팅 경우는 그중 이련지 소지예요. 5번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 특정물 인도 채무인은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것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공탁서 관할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된 거 맞는 거 찾으면 되네요. 1번 토지에 관한 공탁서 변제공탁은 일단 소리되는 경우는 언제적으로 무효는 공탁은 아니므로 틀렸죠. 무효라고 그랬어요. 착오를 이유로 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국민접촉처 잔액은 당해사원을 취급하는 대전 소재지에 틀렸죠. 대전 본전 소재지 공탁서가 되는 겁니다. 4번은 상대 플라팅 경우는 그중 이론 소재지예요. 그중 이론 소재입니다. 틀렸고 토지 소유자 할 수가 있어요. 관할이 2개입니다. 4번 공탁소 토지관할은 일반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임으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고 5번 국내 조선화 거소감는 제공인이나 유고인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전 채무 경우에 당사자와 특약이 의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 공탁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뒤에 3번 문제 공탁관의 업무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찾으면 대농탁관은 그런 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사무로 자기 명으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처리한 공탁 사무에 관한 원공탁관이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맞고 2번은 암두 청령이 방시에 접한 경우에 내용이 위반을 하더라도 공탁관은 암두청의 유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고 3번은 직무대행자이죠. 했던 부분들이고요. 직무대행자 공탁 이후에 자기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출교 청구할 때 대피자가 자격을 증명한 혐의가 되들리면은 공탁관은 형책관급이기 때문에 출교 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고 4번 공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당해 계약이 무효라서 채무 보전자가 일정 경우는 공탁관은 소리해야 된다, 틀렸죠. 이런 게 불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번은 확정 판결을 교반한 자에게 공탁금 주라 그랬는데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지선고 성립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탁금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4번 문제 설명력 가장 틀린 것 찾으면 되네요. 1번 토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민법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시 공탁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고 3번은 공동도급계약이죠. 공사도급계약. 공동소급체 갑과 을입니다. 그리고 출자비율이죠. 출자비율에 따른 지급자격이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이행시 공탁세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번 집은 관련 판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제 공탁을 하면서 그런 납세 증명서 기부 이거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질문은 관련 판례, 이 판례하고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4번은 어무 경우에는 약속은 발행인의 영업소조 서지라고 그래요. 영업소나 조서지가 돼요.
5번이 틀렸죠. 관할 위반의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휴설할 수는 없다. 틀렸죠. 착오로 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뒤에 5번 문제. 시행법은 공탁관의 지문에 속하는 사항만 모두 그런 것 찾은 문제래요. 재부담 변제공탁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B번, C번인데 가압류 해방공탁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의 집행공탁은 관할이 없는 겁니다. C 할 수 있습니다. 토미에 가람하는 멀치공탁 할 수가 있어요. D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호 가등기 멀치공탁이 관할권이 없어요. 토지 수용구 상황도 직무범위에 배제되는 겁니다. A, C, D네요. 6번 문제. 공탁관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거. 공탁관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장이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방법원이나 감독은 내부적 행정감독에 불과하는 겁니다. 맞고요. 지원원들이 공탁관을 지는 경우는 보관자에게 성명과 인감을 알려주는 겁니다. 맞고. 3번 구조락권 사무 변제와 설득의 말소를 동시에 하는 특약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시행에서는 공탁관은 특약 메모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틀렸죠. 그런 특약 메모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5번, 4번 지급 청구할 때 지급 청구서와 첨부 서류 기재태를 와서 인장 유지가 명확한 경우는 지급 청구를 불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맞고. 5번은 추심 명령이 현한 경우에 공탁관이 사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중 한 채권자에게 공탁권 지급하면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고요. 이 판례에서 공탁규칙 58조 1항의 의미예요. 공탁규칙 58조 1항 이게 사유신고 규정들인데 이 58조 1항은 그런 사유신고를 할 경우에 공탁관의 어떤 직무상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유신고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중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은 그런 직무상 과실을 인정합니다. 자, 7번 문제. 공탁서 관할과 공탁관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시공원 공탁관은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은 거기 직무처리본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맞고요. 2번 공동공탁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자에게 희소성을 양도한 후에 양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3자가 공동의로 희소청구권을 작성한 후 유주하거나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효력 청구를 한 경우에 인간 공탁관에는 직무상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정 비율대로 변경하라는 겁니다. 각 채권자와 주소지 공탁에 공탁을 해야 돼요. 맞고. 토지 소유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 채권자 현주소가 되는 거죠. 이게 피보상자거든요. 피보상자 주소지. 피보상자 주소지에 하거나 이게 채권자예요. 또는 토지 소재지에서 살 수가 있어요. 4번 왔는 질문이고 5번 공탁금 희로소용권의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구한 것이라면 진전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탁관은 지급청구를 다시 인가할 수가 있다. 5번 틀렸죠? 이미 지급이 이루어지면 공탁관계는 그걸로 끝이 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지급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경우에는 그 공탁관의 직무상 과실, 공탁관의 어떤 직무상 과실이 있으면은 이때는 국가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5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천재분들이에요. 1번
저당 채무 변제와 설정기말서를 동시행으로 특약을 하는 사실을 들어가고 틱에 있는 것처럼 공탁 시행하면은 공탁권은 수리할 수가 없다. 틀렸죠? 틀린 거. 잘못 들은 지문이네요. 1번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자가 목동으로 보관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채무이행지에 관할 법원에 공탁을 보관자 선임 신청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거는 변제공탁이 해난다고 그랬죠? 변제공탁입니다.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관할이에요. 원래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탁물 보관자 선임 사건이에요. 비동사건 절차법 52조, 53조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2번에 맞는 지문이고 3번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성명조서는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피공탁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법인 등록번호와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이거를 기재하는 겁니다. 상당 법인은 대표자와 성명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아요. 3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은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고 당사와 임의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금전채무, 금전채권은 채무자가 공탁 환경에 채무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이런 악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4번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번 공탁 불수리 결정 법문과 공탁서 그 밖의 승부서류는 원칙적으로 기록에 철하여 보관시켜주는 겁니다. 맞고요. 등기하고 단점이라고 했던 게 공탁의 경우는 불수리 결정이에요. 이런 경우는 공탁 신청할 때 들은 첨부 서면은 이거는 보관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등기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요. 그때는 첨부 서류 이거를 돌려줍니다. 이게 환부 원칙이에요. 공탁과 등기가 다른 점이에요. 공탁은 첨부 서류는 원칙적으로 기록에 혈에 보관합니다. 등기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하면은 첨부 서류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뒤에 그번 문제 시급만에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그런 것 찾으면 되네요. 기획본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니은모처럼 204절 지평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획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리을본 가압 해봉탁 가능합니다. 미음범 소명 가로는 공탁 가능합니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공탁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것 찾으면요. 대리공탁 그런 경우는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는 원공탁관이 책임이 아니라 대리공탁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심사 방법은 형적 선문 심사라고 그랬죠. 선문사면 형적 심사인데 심사 범위는 결정 욕구만 아니라 실정 욕구도 모두 심사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공탁물품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공탁물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그에 응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얻어서 매각해가지고 그 물품을 공탁할 수 있는데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법원에 공탁하려 되어 이게 틀렸어요. 매각대금 전액이 아니에요.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조매각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조매각. 그런 자조매각 성질로 공탁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제문이에요. 매각대금 전액을 공탁을 해야 되고 틀렸고, 매각 허가 신청 비용과 매각 비용과 공탁을 포함 비용에 되는 공탁이 별도로 처리된다. 이 비용을 공제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시키면 돼요. 4번 무기명의 사채인이 사채권자 지피에서 의뢰권 행사에 의해서 공탁할 경우에는 그런 시금을 공탁을 지한 모두 공탁세 가능합니다. 공탁세 공탁을 할 경우는 대법원장에게 지정해가지고 지정된 의인이나 신탁해서 하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토지권한 변제, 공탁세한 변제공탁은 설사 휴대딸 무죄라고 그랬어요. 공탁자는 착오로 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탁자, 핑탁자가, 채권자가 공탁 수락하거나 공탁을 출구하던 경우에는 하자 취소돼서 처음부터 유한공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고. 자, 뒤에 11번 문제. 관할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으면 되네요. 물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제 공탁세야 되는데 만일 공탁세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법원은 변제자 청구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보관자를 선임하는 겁니다. 맞고. 민법 488조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2번 공탁 당사자가 관공탁소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공탁자는 관공탁소 위에서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관할이 공탁의 경우는 공탁은 금전 변제공탁에 하나여 죽는다고 그랬어요. 관할이 공탁 사건인데 관할이 사건은 공탁을 할 때는 공탁은 오로지 금전 변제공탁에 하나야 돼요. 자, 왜냐면은 다른 공탁은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제공탁만 관할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지급 청구 경우에는 공탁금 지급 청구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청구자가 관공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법인으로 이윤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을 청구한 경우 그때는 관할위에서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의 공탁은 금전변제공탁이 하나게 돼요.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이국이나 제국이나 변제공탁은 집신청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가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 주소지나 거소지의 공탁세 공탁할 수 있어 설렸죠.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소지의 공탁세 하는 겁니다. 4번 여신탐험공탁의 보조공탁은 선물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 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탁세 하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시금법원의 관할 규정이죠. 시금법원 규정 맞는 지문이고 12번 문제 심사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되는 문제네요. 1번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사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맞고 2번은 정액료 이유를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휴로청구권에 합리적인 이유로 휴로청구를 불시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은 말소이죠. 저당채무 변제인데 특약을 한 없이 열고 그런 특약을 할 때요. 이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공탁과는 그랑 특약의 심사권이기 때문에 그걸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고 4번은 신청 시 공탁사와 첨부 서면 기재에서 그런 공탁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장애 계약이 보이라서 공탁에 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 변제가 일용 명기한 경우는 불수리하는 겁니다. 맞고요.
5번 공탁가는 조사관계에서 서로의 불만점이 있거나 공탁 사유 또는 지급 사유가 없으면 보증이나 수여를 권유할 수가 있어요. 신청인이 의기에 어느 경우는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가 있다. 후단이 틀렸어요. 후단 틀렸고 공탁 신청하면은 접수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보증을 권고할 수 있어요. 보증에 응한다 해가지고 공탁 신청을 해왔는데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신청하면은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공탁의 당사자 문제인데요. 1번 당사자가 설명으로서 틀린 것 전제 문제네요. 1번 당해 지평공탁이죠. 지평공탁가 당사자예요. 당사자는 여기 해당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규정에 정의된 자, 이위의 제3자, 이의 자는 지평공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번이고요. 2번 일반의 지평경우에는 제3자도 당사로 섞기를 하지만 틀렸죠. 당사기 없다고 그랬어요. 제3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피의공탁자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게 돼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 끝나야 비로소 확정되는 겁니다. 맞고 4번 공탁 당시에 피의공탁은 관념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원인 사실에는 각 압류, 가압류, 배당료 채권자를 기재하는 겁니다. 5번은 공탁 당시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기재는 법원을 구속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2번 문제 당사자적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은 제3자죠. 제3자 변제를 허용한 경우는 제3자도 공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변제정자와 공탁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맞고 2번은 공탁 신청 시 공탁세에 의해서 형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 당사자와 적기인을 공탁자 형식으로 해야 돼요. 맞고 3번은 담보공탁이죠. 재배당 담보공탁은 제3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4번 해산 간주되고 청산 증빙을 하더라도 어떤 권리가 남아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당사 능력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맞고 5번 공탁 당사기획이 없는 자를 당사자는 공탁하더라도 공탁이 완전히 외되는 건 아니므로 틀렸죠. 당사기획이 없는 자를 한 공탁은 공탁의 외가 돼요. 외가 되는 것이고 피의공탁자 아닌 실종 채권자도 피의공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피의공탁자 아닌 자는 피의공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3번 문제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해 주주승인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대표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청산을 진행 중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한 경우요. 파산 중규된 휴사가 공탁권을 휴산한 방법이죠. 가장 특별한 건 1번 휴사할 수 없다 틀렸고 2번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틀렸고 3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틀렸고 4번은 파산 휴사 채권자들이 선출한 대표자 틀렸고요. 뒤에 파산 중규된 휴사를 대표하여 청산인이 휴사하는 일반적으로 가져서 공탁금을 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이 맞고요. 4번 문제 당사자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에요. 1번은 당사 본인에게 공탁명이 난 경우도 제3자는 공탁명을 난 법원의 허가나 담보가 동의를 얻어서 틀렸죠. 법원 허가나 상대방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보공탁은 재배당 보증공탁인데 재배당 보증공탁은 제3자가 할 수가 있어요. 2번 조합자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피의공탁자는 조합이다. 틀렸죠. 조합원 당상능이 없다고 그랬죠. 피의공탁자는 조합원 전원을 기재해야 돼요.
조합원 전원을 피공탁자로 공탁하는 겁니다. 인구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에 있는 근로자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이 맞는 질문이고. 4번 피고가 대한민국에 조서를 두고 지정한 경우에는 틀렸죠. 피고가 아니라 원고해야 되는 거, 원고. 소송용 상황인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요. 주소나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고 신청이에요. 피고 신청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일부 압류인데 제3차자가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죠.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일부가 압류됐는데 일부 압류인데 압류된 부분만 공탁하는 경우요. 그때는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압류인데 채권 전액을 공탁할 경우요. 일부 압류인데 위에 있는 채권 전액을 공탁할 경우에는 그때는 피공탁자를 이때는 기재를 합니다. 일부 압류인데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인지 압류 관리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5번 문제 제3자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도하는 거. 1번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4번 영업보증공탁입니다. 지표공탁 마찬가지 나다라예요. 보강공탁도 안 돼요. 그러면 가를 제외하고 나다, 라마 네 가지 모두가 제3자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6번 당사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물상보증인과 주성업체자와 연대청원은 이익관계 3자인데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휴원유서로 해선간주유서도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자연이 사망하면은 당사 능력도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으로 하여 보상공탁하는 경우는 공탁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이 공탁은 상수인의 공탁으로서 유효라고 그랬어요. 이런 공탁은 상수인의 공탁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가압해방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고. 상호 가등기 월치공탁은 공탁자는 수의소라 또는 발견이 되는 것이고 피공탁자는 국가돼요. 그리고 월치공탁의 경우 3번 모든 공탁은 이거는 공탁월은 현금이어야 됩니다. 현금 공탁만 가능합니다. 7번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을 기재하는 공탁인데 1번 기재하지 않고요. 일부 압류인데 압류된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3번처럼 가압류 경우는 항상 기재하는 겁니다. 해방공탁, 보강공탁 여기 1번과 4번과 5번은 피공탁 대란이 없는 것들이에요. 1, 4, 5 이 세 개는 피공탁자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공탁이나 보강공탁은 피공탁자 자체가 없어요. 8번 문제 당사자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문제네요. 1번 공탁서 기재화에서 형태로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 방송 채권자 하더라도 핑도로 지정되라면 출고증권이 없는 겁니다. 맞고. 해당 간주 반복되는 의문이죠. 3번 민부당 미성년자가 공탁제에 하여 핑도로 지정되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출고할 수 있다. 틀렸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탁 능력도 행위 능력도 없는 겁니다. 법등기일행위 출고를 해야 돼요. 4번은 지표공탁은 원칙 핑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핑도를 지정하지 않았다더러 무효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재에 따도 기재는 법원을 구사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보강공탁, 보강공탁은 피공탁자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고요. 자, 뒤에 9번 문제 당사자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2번 반복되는 점원이고 3번은 변조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피용탁을 항도로 하여 출고청구권 확인을 제기하고 확인편을 받으면 출고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가 피용탁을 하여 출고청으로 확인 판결을 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제3자는 항상 피공탁자로부터 출고청구권을 이거를 양도받아야 하는 거예요. 양도받아서. 피공탁자로 출고청구권을 양도받아서 출고하는 겁니다. 4번 반복되는 거. 5번은 원칙은 절대불량태는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A적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은 A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10번 문제. 공탁의 종류에 따른 당사자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천재문데 납땜 공탁의 경우는 그런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업원장은 제3자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맞고. 영업원장은 피용탁권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4번 변조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혼자는 없지만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은 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공탁할 수 있다. 틀렸죠? 이 사람들은 이익관계에 있는 3자로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도 공탁할 수 있게 돼요. 3번 틀렸고요. 보가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맞고. 5번 반복되는 점원이고요. 11번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압제공탁은 피용탁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3번 공탁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공탁서 비권안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맞고. 영업원 공탁하고는 제3자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4번 납땜 공탁은 납세의 문제는 하는 것이고 제3자는 할 수가 없다. 4번 틀렸죠? 4번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납땜 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압류 공탁은 공탁자가 채무자여야 돼요. 제3자는 공탁할 수 없는 겁니다. 12번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피용탁 3자가 피용탁 출고청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고. 2번 상대가 불화증탁의 경우에 어느 1인의 채무자에 의해서 출고청을 내원해서 압류청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상대로 출고청구권이 출심 채권자의 채무자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출심 채무자에 있다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이 틀렸죠? 반복되는 점은 사망한 경우에는 상신의 공탁으로 수유선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4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장 발환 채권이 가임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은 주택 양수인이 그를 이유로 지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제3자는 해방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고 하죠. 좀 쉽니다.